아니, 요? 8시에 보내줄 거야. 아, 네네. 8시에. 네네. 자, 우재야, 네. 조금 일찍 와서 에어컨도 좀 쐬고 네.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도. 우진이 영상 봤어? 네. 자, 거기 한번 봅니다. 여기 잘 봐봐. 오늘 이 시간이 미분의 첫 시간이에요. 미분의 첫 시간인데 아마 조금 용어가 한 번도 안 본 용어가 나와서 조금 아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야. 그렇지?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반복밖에 없어요. 좌우지간 용어는요, 자주 쳐다보셔야 합니다. 자주 보고 선생님이 말하는 걸 잘 기억하시고 하셨죠. 자, 그래서 봐봐. 좀 이따 우리 친구들도 갈 거고, 좀 이따 여기서 수업이 끝나면 강의실을 이동을 할 겁니다. 클리닉하러 복사기 앞으로 갈 거예요. 알겠죠? 우리 오사는 어제 강의실 알려줬지? 그쪽 강의실로 가면 돼.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첫 시간이 미분의 첫 시간인데 웬만하면 찍으셔야 합니다. 적을 수 없어요. 자, 함수 y는 fx가 자 이와 같은 지금 평면이 있거든요. 평면이 있는데 함수 y는 fx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와 같은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처음 배울 때, 극한 배울 때 정말 진도 천천히 나갔죠. 적게 나갔죠.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이 극한이요. 미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1시간, 2시간 정도는 굉장히 진도가 더디게 나갈 거야. 설명을 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럴 때는 그때 제가 이야기했듯이 1강과 2강 답지도 줬었죠. 연속 그런 문제를 빨리빨리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지나가면 또 미분이 진도가 또 빨리빨리 빠져나갑니다. 자, 이와 같이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자, 이 점을 제가 x의 좌표를 a라고 놓고 이 점의 x좌표가 b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점을 P점이라고 놓고 얘를 Q라고 놓을 거예요. 자, 그때 x가 a를 가지면 그때 함수값은 fa가 되고 그때 함수값은 여기에 있는 함수값은 fb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하나의 함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것을 생각해 보냐면 다른 부분을 생각한 게 아니라 A에서 B까지만 먼저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럼 내가 함수 fx가 A에서 B까지야. 여기서 여기까지 생각한다면 x는 A에서 B까지 변했죠. 이 그림에서 보니까 증가했지. 지금 이 그림을 보니까 증가한 거야. 그럼 x가 변화한 양은 x는 A에서 B까지 생각한다면 x는 이만큼 변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는 변화했다는 것은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x는 증가량이 여기서 이만큼 증가하는 거고 그때 x의 증가량은 뭐가 됩니까? 삼각형 x. 삼각형 x라는 것은 델타 x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증가한 양. 그때 y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변화했냐?
여기서 여기까지 변한다면 y는 여기서 여기까지 변했잖아. 그지? 이때 y가 변화한 양. 자, 이 노란색은 y가 변화한 양이니까 델타 y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분명히 델타 x와 델타 y가 있지만 이 그림을 보니까 a에다가 델타 x를 더하면 그림만 보니까 b가 나오고, 뭐 여기서 a를 한번 이항할까요? a를 이항하면 b-a는 얼마하고 같냐면 델타 x하고 같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제가 그려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몇 개냐면 세 가지를 배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한 두 개를 더 배울 거고, 그게 3강에 나와 있는 미분계수에서 배워야 할 내용이야. 알았지? 그래서 아마 문제를 풀다 보면 한 3문제 정도 풀면 많이 풀 거예요. 3문제나 4문제 정도. 자, 이와 같은 만약에 그림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무엇을 정의를 내리냐면 평균 변화율의 정의를 내립니다. 자, 평균 변화율이야. 근데 이 평균 변화율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도 있어요. 알겠죠? 자,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무엇을 평균 변화율이라고 이야기하냐면 x가 a에서 b까지 만약에 변한다면, x가 a에서 b까지 변한다면 x의 변화한 양분의 델타 x분의 y의 변화한 양 델타 y를 우리는 뭐라 하자? 평균 변화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뭔지 아마 눈치가 채졌을 거예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의 이 b를 평균 변화율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델타 x하고 델타 y를 표현을 한다면 뭐가 있을까? 델타 x를 표현하는 방법은, 자, 델타 x를 표현하는 방법은 얘잖아. 자, 델타 x를 표현하는 방법은 b-a가 되고, 델타 y는 노란색이 증가량이야. 그럼 요 길이의 값은 여기서 이거 빼버리면 되겠네. 델타 y는 fb에서 fa를 뺀 값이 델타 y가 됩니다. 이게 평균 변화율을 나타내는 식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하나의 함수가 있을 때 a에서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여라. a에서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요 식을 써주는 거야. 알았지? 자, 그리고 나서 평균 변화율을 또 한 번 적는다면, 자, 문제가 얼마가 됩니까? b-a가 델타 x니까 이걸 내가 다시 한번 적는다면, 자, 분모 얼마가 되냐면 분모는 델타 x, 분자 fb, fb인데 이 b자리에 얘를 집어넣을 거예요. 이 b자리에 위에 걸 집어넣으면 조금만 일찍 오세요. b자리에 얘를 집어넣으면 a 플러스 델타 x,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평균 변화율의 정의고 얘도 평균 변화율의 정의인데, 얘는 여기서 보니까 b-a 자리에 델타 x 집어넣어서, 그리고 요 b 자리에 그냥 얘를 대신 좌변값을 집어넣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개가 있냐면 이와 같이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자,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2에서 3까지의 평균 변화율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이 새끼가 A고 이게 B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B-A분의 FB-FA가 평균 변화율이구나 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평균 변화율의 정의가 나왔다면 그때 자, 이걸 나타내고 있는 그림으로서 기하학적인 의미는 뭐가 될까? 자, 갑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어떤 만약에 하나의 직선이 X축과 이루고 있는 각도가 60도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다? 탄젠트 60도가 됐습니다. 알겠죠? 이게 직선의 기울기야. 그러면 이 평균 변화율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자, 평균 변화율의 식을 딱 세워놓고 자, P하고 Q를 제가 이어볼 겁니다. P하고 Q를 제가 연결을 해준다면 그림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만약에 이 각의 크기가 세타가 된다면 이 각과 이 각은 동의각이 돼서 이것도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세타가 되면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가 되겠네? 그럼 탄젠트 세타는 이 삼각형에서 탄젠트 세타 구하는 거하고 똑같네? 근데 이 삼각형에서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 아니야. 밑변은 델타 x고 높이는 델타 y죠. 그러니까 결국 평균 변화율이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이 평균 변화율의 정의는 무엇을 의미한다? 평균 변화율은 두 점 PQ를 지나가는 이 직선의 기울기 값 자체가 평균 변화율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이 시간에 배울 첫 번째 내용 시간이야. 자, 말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게 평균 변화율의 정의가 되면 자, 두 번째는 순간 변화율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 자, 무엇을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느냐? 자, 정의를 한번 잘 봐보세요. 어떤 만약에 하나의 평균 변화율이 있습니다. 평균 변화율. 자,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하나의 평균 변화율이 있는데 이 평균 변화율에서 x의 증가량을 아주 작은 수, 무한소로 보내겠다는 거야. 알겠죠? 지금 여기에서 델타 x는 굉장히 눈에 크게 이 정도 있는 거죠. 이때 이 델타 x를 증가한 양을 눈에 보이지 않게끔 줄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리미터 델타 x를 0으로 보냅니다. 이때의 이 극한값을 뭐라 한다?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평균 변화율이 있을 때 분모인 x의 증가량을 0으로 보낸다. 그럼 결국 순간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에서 나오는 거야. 단지 분모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평균 변화율의 표현 방법이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으니까 순간 변화율도 표현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순간 변화율을 한번 표현해 준다면 첫 번째 평균 변화율을 한번 볼 겁니다. 자, 평균 변화율 B-A분의 FB 마이너스 FA. 자, 이것도 하나의 평균 변화율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F에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가 평균 변화율이 될 것이다. 이때 이 평균 변화율에서 X의 분모에 있는 증가량, 분모에 있는 수를 0으로 보내라. 자, B-A가 0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야. 너무나 작은 양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 길이의 값이 작은 양이 되려면 B가 쭉 A에 가까워져 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리미터 B가 어디로 간다? A에 접근합니다.
자, 여기서 분모의 값 자체가 0으로 무한소로 가야 하니까 델타 x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그래서 순간 변화의 표현 방법이 이 두 가지의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얘는 평균 변화율, 얘는 순간 변화율. 그러면 이 순간 변화율을 어떻게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느냐? 자, 순간 변화율을 나타내는 기호는요,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순간 변화율을 나타내 주는 기호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f a에다가 뭘 붙이냐면 프라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읽을 때는 f 프라임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를 배우지만 제일 중요한 시간, 모든 내용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건 이 식이에요. 그리고 여 밑에다가 제가 한글로 적어 드릴 겁니다. 알겠죠? 이게 요렇게 해가지고 밑에 내려가는 한글이 그냥 오늘 이 시간에 99%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게 순간 변화율의 표현 방법이야. 그럼 순간 변화율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구나. 알겠죠? 자, 그럼 순간 변화율을 이제 표현하러 갑니다. F'A를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 F'A가 표현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F'A야. F'A는 분모의 항이 두 개일 때와 분모의 항이 하나일 때가 있습니다. 분모의 항이 두 개가 되면 위아래가 항상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야. 분모의 항이 두 개일 때 위아래가 같아야만이 순간 변화율이 된다. 분모의 항이 하나이면 얘와 얘를 더한 결과가 얘가 나와야 한다. 그러면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순간 변화율 F'A를 표현하는 방법은 분모의 항이 하나일 때 무조건 얘하고 얘가 더해서 얘가 나와야 해. 선생님, 더해서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나오게끔 모양을 변형해야 합니다. 분모의 항이 두 개면 위아래가 똑같아야 해. 위아래가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게 만들어줘야 해. 그럼 선생님, 여기도 B고 여기도 B인데 이 새끼는 괄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절대 뭐가 됩니까? 변형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위아래가 똑같아야 한다. 근데 반드시 기준은 얘가 기준. 요놈이 B면 밑에가 B가 있어야 해. 쉽게 해서 이 새끼가 3이 있으면 여가 3이 있어야 해. 얘를 기준 잡은 게 아니라 얘를 기준 잡아주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이게 순간 변화율인데 그럼 이 순간 변화율의 의미는 자, 평균 변화율의 표현 방법에서 기하학적인 의미가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길이야. 그럼 순간 변화율은 그림으로서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을요, 제가 이렇게 확대했어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P가 되고 이 점의 좌표는 Q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해하시고 제가 그림을 왼쪽에다가 압축해서 드릴 테니까 보세요. 순간 변화율이야. 순간 변화율은 두 점 PQ를 지나가는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의 기울기가 있는데 분모가 아주 작게 변화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점이 P고 이 점이 Q인데 델타 X가 요만큼이 델타 X인데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건 요 간격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야. 이 간격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Q가 계속 그래프를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PQ의 두 점의 직선의 기울기 Q가 여가 있으면 이렇게
표가 여가 있으면 이렇게, 표가 여가 있으면 이렇게, 표가 여가 있으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P하고 Q는 델타 X가 0이 아니면, 0이면 P하고 Q가 같은 점이야. 근데 델타 X가 0은 아니라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P하고 Q는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나는 거야. 알겠죠? 근데 P하고 Q가 얼마나 가까이 있냐면 델타 X가 무한소니까 여기서 P하고 Q의 증가량이 0.0000000000000000000000이니까 보이도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보이도 않은데 그것을 제가 확대해주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확대를 만약에 한다면 이 점이 만약에 P가 되면 Q는 너무나 가까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멀리 띄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간격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양이야. 근데 순간 변화일도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Q가 P하고 너무나 가까운 점이 되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너무나 가까운 점이 되니까 이 직선이 이 곡선의 한 점에서 만나버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PQ가 너무나 가까워 버리니까. 그래서 이 점은 P가 되고 이 점은 X는 A가 돼서 순간 변화율은 P라는 이 점에서 이 곡선의 접안은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고 순간 변화율은 X는 A라는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뜻을 F'A라는 뜻을 이제 우리가 적는다면 F'A라는 뜻을 적는다면 F'A는 무엇을 의미한다? 이 F'A는요 한글로 적으면 X는 A에서의 뭐가 되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자, 접선의 기울기가 되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읽어줍니다. 미분계수. 다른 말로 읽으면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억을 해줘야 할 게, 자, 기역자 모양, 이런 모양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다 모든 용어가 사용되지만 접선의 기울기였다는 거. 알겠죠? 자, 이건 평균 변화율, 이건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의 표현 방법은 두 가지인데 그때 표현하는 것은 항이 하나냐 두 개냐. 그걸 한글로 이야기할 때는 이 세 가지의 표현 방법이 있다. 알겠죠? 옆에 써야 하거든요. 지울 거니까, 그만큼 지워버릴 거니까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건 이 기역자예요. 기역자. 정말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눈에 익숙해지게끔. 지우야, 한 5분만 지우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봐보자. 얘들아, 나봐봐. 자, 이제 세 번째를 배울 텐데, 자, 순간 변화율을 배웠습니다. 순간 변화율은, 자, 요거 하나만 보세요. F'A라는 것은 순간 변화율이야. 이 F'A는 X가
특정한 A라는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가 있으면 그 점 딱 하나만 잡아서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비율을 제가 이렇게 해줄게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등차수를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5번째 항, 7번째 항, 10번째 항을 구하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뭘 찾으면 되는 겁니까? 일반항을 찾으면 되는 거죠. 아, 일반항만 찾으면 모든 항의 값을 다 읽어내는 거 아니야. 알았지? 그래서 미분 대수의 값을 읽어내기 위해서 이건 만약에 수열로, 등차수열로 이야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A번째 항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일반항이 과연 해당돼 비율을 해준다면 수열로 이야기하면 일반항이라는 놈은 또 일반항이라는 놈은 과연 어떤 놈이냐? 그게 세 번째 배울 도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배우는 내용은요, 도함수예요. 자, 도함수는 임의의 점, 모든 점이죠. 임의의 점에서의 무엇을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임의의 점,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알았지? 자, 얘는 특정한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고 얘는 모든 점에서의 기울기를 다 나타내죠. 수열로 이야기하면 일반항. 알겠지? 이 일반항을 찾아서 A를 집어넣으면 A번째 항이 나와요. 알았죠? 수열에서 일반항이다. 미분에선 무조건 도함수가 먼저 등장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만약에 도함수인데, 자,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뭘까? 한번 표현해 볼래요? 이렇게. 자, F'A가 됩니다. 자, 이 말 한번 봐봐. F'A는 X의 좌표가 A라는 특정한 한 점에서의 기울기가 된다. 그러면 A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면 X가 들어간다면 이 X라는 것은 모든 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뭐가 돼? 모든 점에서의 첩선의 기울기가 되어버리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이 도함수는 F'A가 얘니까 A 자리에 X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도함수의 표현 방법은 이런 방법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리미터. 자, 요놈 한번 봐보실래요? 자, 분모의 항이 하나면, 자, 위아래가 더해서 얘가 돼야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문자를 썼습니까? 델타 X를 썼죠? 델타 X라는 문자 대신에 다른 문자를 또 씁니다. H. 그 H라는 것은 무한소예요. 그래서 어떤 용어를 쓰냐면, H가 델타 X 자리에 H가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H분의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게 도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미분계수의 표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듯이 도함수도 표현하는 방법이 또 있을 것이다. 요거. 자, 그러면 결국 뭐가 됩니까? 리미터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 마이너스 fa.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함수의 표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들이 도함수야. 근데 그 도함수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어느 걸 써도 상관없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함수는 얘가 됩니다. 자, 그럼 얘가 도함수인데 이 도함수가 F'X지만 우리가 다른 말로 나타내면
이렇게도 표현해줘요. 이것도 도함수의 기호야. 알았지? 그리고 나서 도함수의 기호가 또 있습니다. dx라는 말은 무한소의 용어야. 알았지? dx, x의 아주 작은 증가량분에 y의 아주 작은 증가량. 델타 x는 그냥 x의 증가량이지만 dx는 아주 작은 증가량입니다. 그래서 도함수를 나타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요 말이 이건 도함수구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 도함수의 표현 방법을 딱 기억해서 아마 조금 더 연습시켜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미분계수고 이건 도함수야. 그럼 수열로 이야기하면 일반항이야.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도함수를 이제 찾으러 가야 해. 근데 수투에 나와 있는 함수는 최고차항이 몇 차냐면 4차까지만 다릅니다. 1차 우리 배웠죠. 1학년 때 2차도 배웠고 수투에서 배운 함수는 주종이 3차와 4차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3차와 4차 또는 1차와 2차가 있는데 그 함수에 우리는 도함수를 찾아야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가볼까요? 이건 만약에 쉽게 하면 이거 전개할게요. 이거 전개하면 결과가 이렇게 두 번 곱해서 이렇게 분배하세요. 분배해서 정리를 하세요.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을 암기한 이유는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함수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등장해야 하는 게 도함수인데 그 도함수를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의 도함수를 이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면 구해지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게 너무나 시간이 아깝고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그 도함수를 구하는 공식을 너희들에게 암기시키는 거야. 말뜻 이해되나? 그래서 도함수를 구하는 공식은 어느 공식에 비유가 되냐면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에 비유해 주시면 돼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가 자주 사용되는 도함수는 뭐한다?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함수를 구하는 공식을 우리는 이제 제가 적어드릴 거예요. 자, 증명은 제가 유도하는 것은 제가 잠시 후에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공식을 만약에 적으면 첫 번째 어떤 만약에 하나의 함수 y가 c다. c라는 것은 상수를 의미합니다. 자, 상수를 의미하는데 이 상수는 뭐하여라? 미분하여라. 상수의 도함수는 항상 얼마다? 0이다. 자, 상수의 도함수 기울기는 무조건 0이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한번 봐봐. 자, y는 3이라는 함수가 있어. 아니, 이 두 점의 기울기 얼마예요? 0이죠. 이거 두 점 잡아도 기울기가 0이잖아. 어느 점을 잡든지 간에 기울기는 무조건 얼마야? 0이야. 상수의 도함수는 무조건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상수의 도함수는 0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y는 x의 n승. 이 x의 n승 가장 많이 쓰죠. 미분하여라. 자, 도함수를 만약에 구하면 이거의 도함수는 이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면 n이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n이 앞으로 튀어나가고 지수에서 1을 빼줍니다. 얼마야? n-1승. 이게 이 함수의 도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x의 3승에 도함수를 구하여라. 3 튀어나가고 3 하나 줄이면 x의 제곱이 이 함수의 부함수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자, y는 얼마가 되냐면 자, c 곱하기 fx.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뜻이에요. 어떤 숫자와 식이 곱해져 있으면 우리는 미분하라는 도함수를 구하는 것은 x에 대한 식에서 도함수를 구하는 거니까 상수는 그대로 놔두고 식만 미분해 준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자, 3x의 3승을 미분하세요. 요게 얼마야? c고 요게 지금 x에 대한 식이니까 fx에 해당되는 겁니다. 선생님, c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미분하라는 것은 상수는 놔두고 이 새끼만 미분하라는 거예요. 그럼 3 놔두고 미분하면 3x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9x의 제곱이다 라고 미분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이 공식은 도함수의 기본 공식이니까 무조건 뭐한다? 암기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함수가 더해졌어 또는 빼졌어. 덧셈과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 함수의 도함수는 뭐하냐면 앞에 거 도함수 구하고 뒤에 거 도함수를 따로따로 구한 결과하고 똑같아. 자, 이 말은 뭐가 되냐면 비유는 제가 한번 해줄게요. x의 3성 3x의 제곱 플러스 얼마? 4 이렇게 나갈게요. 4x 이렇게 나갈게요. 자, 이 함수를 미분하여라. 미분하면 그냥 각각 미분해 달라는 거야. 앞에 건 미분하면 3x 제곱이고 이건 미분하면 2가 나가니까 6에다가 1 빼니까 6x의 1승이 되지. 이렇게 미분해 달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미분법을 하는 이 공식이 구구단으로 이야기하면 1단에 해당되는 거야. 알았지? 이게 타협할 수가 없는 공식이에요. 알겠니? 2단 정도 되면 어려우니까 복습이라도 많이 하세요 라고 하지만 요건 2단이 아니라 1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곱셈이면 자, 만약에 함수가 곱해졌으면 어떻게 될까? 곱해진 함수. 자, 이 함수를 만약에 오른쪽 여백이 부족하니까 밑으로 내려갈게요. 곱해진 함수의 미분은 순서적으로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적어주시고 플러스 앞에 거 적어주시고 뒤에 것을 미분하세요. 이게 미분법의 기본 공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자, 이건 교과 과정에 원래 없는 식이에요. 근데 알아놨을 때 절대 나쁜 게 없어. 자, y는 ax 플러스 b의 n승입니다. 이걸 미분하세요. 자, 이걸 미분한 다음에 얘는 어떻게 미분하냐면 n이 튀어나갑니다. 앞으로 이놈하고 똑같아요, 모양이. n 튀어나가고 ax 플러스 b에다가 1을 빼니까 n-1승이에요. 아셨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요 안에 있는 것을 한 번 더 미분합니다. 그러면 미분하면 요 식의 값 미분하면 상수 미분하면 0 ax 미분하면 a가 되기 때문에 a가 딱 곱해져요. 아셨죠? 그래서 이 미분법의 공식, 도함수를 구하는 이 공식, 자, 5가지인데 원래 봐봐. 이 도함수를 구하는 공식 5가지가 도함수의 기본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도함수의 기본 공식을 뭐라고 하냐면 미분법의 기본 공식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곱셈 공식의 기본 공식들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한 번만 더 미분하고 제가 넘어갈게요. 자, 얘들아, 요거 미분해봐. 얼마야?
4x의 3승이야. 알았지? 그럼 요거 한 번만 미분해 볼까요? 요거 3x 미분하면 얼마예요? 3x 미분하면 요가 1이 있으니까 1 튀어나가면 3 곱하기 x에 1에서 1 빼면 0승이지? 0승은 1이잖아. 요거 미분하면 3이야. 3x 미분하면 3, 4x 미분하면 4, 5x 미분하면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법의 기본 공식을 우리 친구들이 최소한 요 내용까지 찍어서 기본 공식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색깔로 얘가 어차피 집에 가서 옮겨 적을 때 나는 죽어라도 여기다 색깔을 집어넣는데 그냥 시커먼 색으로 단색으로 대충 그리지 말고 다음에 적어놓고 봐야 하니까 꼭 색깔 같이 집어넣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에 해당된 문제를 풀러 갈 겁니다. 순서가 바꿔집니다. 27페이지에 22번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얘들아 여기 봐봐. 오늘 우리가 미분에 아마 첫 시간이 들어갔는데 이 미분이 자 끝나면 조건 앞에까지죠. 미분이 끝나면 아마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가야 하냐면 8월 한 4, 4일까지 가야 할 겁니다. 그래야 미분이 끝납니다. 알겠죠? 정말 연습 많이 하라는 거야. 알았지? 자, 오른쪽에 있는 걸 제가 살려놓을 겁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자, 함수 fx가 8x의 제곱 플러스 얼마 7 나왔다. 8x의 제곱 플러스 얼마 7x라고 한다. 자, 간다 얘들아. 자, 함수의 fx가 이와 같은 2차가 나왔을 때 도함수를 구해내래요. 도함수를 구해내라겠는데 1번은 도함수의 정의 쓰라겠죠. 2번은 도함수의 공식 쓰라겠죠. 공식을 먼저 쓸게요. 자, 간다 얘들아. 도함수의 공식을 먼저 쓰면 자 오른쪽에 있는 공식을 써서 미분하겠습니다. 자, 요거 미분한다. 미분해봐. 자, 이 앞으로 튀어나가면 얼마? 16x 플러스 7x 미분하면 7. 이게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야. 알겠죠? 근데 공식을 쓰면 얘예요. 근데 공식을 쓰지 말고 1번은 도함수의 이 정의를 써서 한번 구해내보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선생님, 아니 공식 쓰면 이렇게 간단한데 왜 우리가 정의를 써야 합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정의를 내거든요.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자, 공식도 당연히 알아야겠지만 도함수의 정의 자체가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1학년 2학기에서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서 소수령이 나온다면 가장 많은 출제 빈도가 높은 게 뭐가 됩니까? 수학적 귀납법이었죠. 박스나 증명 문제니까. 이 단원에서 소수령이 만약에 나온다면 뭐가 되냐면 도함수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분 가능성 조사하는 문제가 소수령 문제.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무슨 정리입니까? 평균값 정리입니다. 이 세 군데가 소수령 문제 단원이에요. 아시겠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얘야.
알았지? 극한과 연속에서는 서술형이 나올 수 없지. 단답형이라고 하지. 그러면서 서답형. 근데 이건 아예 소수형으로 작성하라고 나올 수 있어. 자, 그럼 도함수의 정의. 도함수. 우리 오른쪽 보고 할까요? 아, 도함수의 정의야. 도함수의 정의면 뭐 하자? 도함수의 정의는 리미터 h가 0으로 갈 때 얼마? h분의 도함수의 정의가 그대로 적습니다.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도함수의 정의가 됩니다. 자, 도함수의 정의가 되면 이 정의를 가지고 직접 이제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지금 미분이 천천히 제가 나가려고 한 게 아니라 자세히 나가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 빨리 극한과 연속을 여러 번 복습하셔야 합니다. 자, x 플러스 h야. 그럼 x 자리에 x 플러스 h를 집어넣어야겠네. 8배 x 플러스 h 집어넣고 그 다음에 플러스 7배의 x 플러스 h야.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fx를 그대로 만약에 적으면 얼마가 되냐면 8x의 제곱 플러스 7x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리미터 h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h분의 자, 암산 들어갈까요? 전개하면 8x의 제곱과 여기 8x의 제곱은 없어지고 여기 7x와 여기 7x는 없어지네요. 그럼 이거 전개하면 2xh가 있네. 8 곱하니까 16xh가 있고 h의 제곱에 8이 곱해졌으니까 8h의 제곱이 있고 이거 없어지고 뒤에 남은 건 얼마야? 7h가 이렇게 되겠네. h가 0으로 가 분모 0, 분자 0, 0, 0이네요? 0분의 0꼴 뭐 하자? 인수분해하자. h로 묶으면 얼마야? 16x 플러스 8h 플러스 얼마? 7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 h하고 여기 분모 h가 없어지죠. 그럼 남은 건 뭐야? 1차식이 남네? 1차식의 극한값은 집어넣으면 되네? 그 h가 0으로 가니까 h의 대응을 쑥 집어넣습니다. 또 가운데 항만 0이죠. 그죠? 그럼 남는 항은 얼마가 된다? 16x 플러스 얼마? 7이 이 함수의 도함수가 되는 거야. 근데 잠깐만 봐보세요. 요건 몇 차예요? 2차죠. 만약에 얘가 3차였다고 생각해봐. 8x의 3승 또는 얼마? 7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였다고 생각해봐. 그 존재하면 진짜 끔찍하죠. 그죠? 자, 3차가 아니라 이때 만약에 4차였다고 생각해봐. 그거 전개한 게 끔찍한 거야. 그래서 그 전개하는 것이 너무나 학생들한테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공식으로서 암기를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지만 정의 문제는 반드시 출제를 합니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정의 문제는 너희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3차, 4차의 정의 문제, 요게 3차나 4차가 나오지 않아요. 알겠죠? 어차피 맞히는 학생은 몇 차가 돼도 다 맞춰. 못 맞히는 학생은 그냥 못 맞춰. 그래서 대부분 2차식이 주어지는 거야. 알았지? 정의를 이용해서 찾는 거. 그래서 1번은 정의를 위해서 찾고 2번은 공식을 이용해서 찾았습니다. 말든 이해되나? 자, 그러면 지금 이 공식들을 보고서 23번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이 시간에 서술형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 23번 미분하여라. 미분 한번 해보세요. 도함수를 구해서. 이건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 지금 너희들한테 해보라는 이야기는 오늘 집에 가서 숙제가 부부다 남겨오세요 라고 한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거 연습 다 하셔야 합니다.
그걸 해야만이 미분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개하지 말고 정리하지 말고 미분을 혹시 그때 하더라도 뭐 예쁘게 정리하지 마세요. 그냥 미분만 하세요. 미분만. 예쁘게 정리해서 마지막 답을 막 찾으려고 하지 말고 미분만 툭툭툭 던져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힘들어도 너희들이 지금 힘들지. 당연히 매일 나와야 하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만약에 매일 나오지 않고 수업을 붙여버렸으면 오늘 미분이 끝나버립니다. 너희들한테 연습이나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이 그냥 진도 나가버린 거야.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거, 그리고 혹시 우리 친구들 문제 풀면서 이야기 들으세요. 자기가 극한 연속이 아직 조금 뭐가 되냐면 부실하다. 절대 늦은 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저하고 미분 나가고 있거든요. 이 미분 나가는 부분 정말 진도 천천히 나가기 때문에 극한과 미분 시험 만약 잘 모르겠으면 다시 공부한다고 해도 안 되죠. 내가 영상을 달라 하면 줄 거니까. 알았니? 몇 번 봐. 그래야 방학 때 천천히 나가고 공부했던 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미분 선생님 오늘 이후에는 이거 연습 안 해요. 그냥 나 혼자 미분 때리고 지나가요. 알았죠? 우리 친구들 뭐가 직접 해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미분 한번 때려볼까요? 자, 저하고 같이 갑니다. 근데요, 제가 아까 정리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학생들은 습관적으로 무조건 뭔가 식이 나오면 막 예쁘게 정리하지. 미분은 정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미분만 잘 때려 넣으면 돼요. 왜 선생님 정리를 안 시키세요? 정리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정도 시간이 되면 그 이유가 나와요. 알겠죠? 자, 그냥 미분만 툭툭 던져 놓으세요. 미분하는 거야. 미분하면 나가면 12x의 제곱. 너 나갈래? 없어지네. 그럼 마이너스 x. 상수 미분하면 0이네. 그죠? 이 정도까지는 하면 돼요. 이것은 뭐야? 곱해져 있네. 곱해진 함수는 미분 뭐 하자? 순서적으로 앞에 건 미분하고 뒤에 거 적어주고.
앞에 건 미분하세요. 미분하면 3x의 제곱. 요건 미분하면 0이잖아. 그리고 뒤에 거 적어주고 플러스 앞에 거 적어주고 순서적으로 뒤에 거 미분하세요. 요거 미분하면 2x. 그냥 여기서 끝내라는 거예요. 이거 막 전개해서 동류항 묶어서 그런 거 예쁘게 정리하지 말고, 알았지? 그냥 이 정도면 퍼펙트하죠. 네? 정리하지 마라. 네?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요거 한번 제가 미분합니다. 선생님 안 가르쳐줬잖아요. 2개 미분하는 방법 알려줬으면 3개 미분한 것도 순서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자, 제일 앞에 거 미분한다. 앞에 거 적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 적어주고. 항상 미분은 순서적으로. 플러스 앞에 거 미분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거 미분하는 거야. 두 번째 거 미분하니까 2가 되고 나머지 거 적어주고. 이제 세 번째 거 미분하세요. 세 번째 거 미분하면 앞에 거하고 뒤에 거 적어주고 세 번째 거 미분하면 3. 아셨죠? 퍼펙트. 전개 노. 오케이? 이걸로 끝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우리 친구들이 알려줬던 미분법의 기본 공식에서 6번째입니다. 선생님 6번째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 없어요. 이거 전부 4번 뽑아셔야 합니다. 알겠죠? 근데 그 4번 뽑아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지. 자, 우리 친구들 공식에 6번째 공식을 알고 있다면 튀어나가세요. 12에 2x-1의 3승. 그리고 나서 요 안에 걸 미분시킨 걸 곱해줘. 2x 미분하면 2. 상수항 마이너스를 미분하면 0이니까 얘가 도함수가 돼. 알겠지? 그럼 선생님 이거 진짜 소수형 이런 거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미분은 낼 것도 많은데 이런 구구단 일단을 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학교에서 이런 소수형 문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식만 암기해놔. 에? 자, 그럼 영어는 뭐가 되느냐? 학생들마다 취향이 다르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적어주고 플러스 앞에 거 적어주고 뒤에 거 미분해도 돼요. 알겠죠?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A, B의 n승은 뭐가 됩니까? A의 n승, B의 n승이죠? 거꾸로 나갈까요? 요거 4승이야? 그럼 괄호 안에 거 전개해 버릴게요. 요거 2개 곱해버리면 되잖아. 곱해버리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얼마 6이 나오는 거지. 요거 미분하는 거하고 똑같아. 알았어? 그럼 자, 위에 있는 공식. 자, 이 문제 공식 썼듯이 씁니다. 자, 앞에 미분하면 4 튀어나가고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의 3승. 됐어요? 그리고 나서 괄호 안에 있는 수. 요 안에 있는 수를 뭐하자? 미분해서 곱해라. 요 안에 있는 건 미분하니까 2밖에 안 됐지? 그럼 요 안에 있는 건 미분하니까 x의 제곱 미분하면 2x. x 미분하면 1. 상수 미분하면 0. 그래서 미분한 결과 빨강이 뒤에 곱해져 나간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분하는 것만 계속 연습하시면 돼요. 자, 쉬는 시간 갖고요. 다시 21페이지 앞장으로 이제 미분을 연습했으니까 들어갈 겁니다. 근데 원래 얘들아 여기 한번 봐봐. 원래 순서는 21페이지야. 잠깐 나봐요. 원래 처음 우리가 배운 다음에 21페이지부터 순서적으로 나가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4강까지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그래서 약간 순서를 바꿔서 더 편하게 공부하라고 미분을 먼저 때려준 겁니다. 일찍 오는 건 몇 분 걸린다고.
신나네. 오케이.
그냥 다이어트 많이 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따로 오래 있지 않고 1시간 아침 시간 10시간 이렇게 8시간 12시까지 아침 시간 11시간 맞아 피부 검사 아침 시간에 가거나 아니면 한 10시 어차피 6시에 가니 6시 일어나니까 1시까지 원래는 그 전에 있었던 사업하고 저쪽에 있었던 저쪽에 있는 그 스타디 그래서 다녔는데 저희까지 가면서 스터즈로 영상 같은 영상 가발을 했으면 치우니까 그 민원이래 아 비행을 중학교 때 비행을 뭔가 약간 분위기가 좀 잘 잡히는 것 같아요 비행을 시합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잘 모르는 우리 제일 열심히 제일 열심히 진짜 열심히 해요 그걸 안 해요 왜 문제를 안 써서 진짜 직결되니까 그 사람들 시험에서 가르치고 시험 보면 하나씩 그 나도 내신 중학교 때 이거 얼마라고 선생님은 같이 진짜 깨끗하면 사고 진짜 엄청 깨끗하면 맛있잖아 진짜 우리 선생님 보고 없잖아 진짜 정신이 안 들고 진짜 재밌어 사고 진짜 한 번 잘 가면 계속 잘 가요 그리고 성취할 때 나도 그러는 거지 계속 유지할 거다 일단 앞으로 보려고 기말이 돼 기말 때문에 수입 발표 뭐냐 영어 발표 일제 발표가 선생님들 말할 때 어디서 깎는지 나는 표랑 공부는 강의실이 천국이다. 강의실이 천국. 복도만 나가도 덥다. 우리 여성애나 문자 한번 보내줘. 정원이한테 407로 오래 하고 해.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할 게 하나 공식이 더 나옵니다. 암기할 공식이다. 야, 복도에서 만났는데 여기 온다. 나가지만 정말 보여.
요 복도만 가도 요 학원에 복도만 지나가도 등에 땀이 흐릅니다. 등에 땀이 흐르요 5번의 3번 문제에다가 너무 크게 하지 말고요. 그쪽 면에서는 그 새끼가 툭 튀어나오게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조심하세요 라는 거야. 5번의 3번 문제. 그걸 제가 잠시 후에 공식으로서 보여줄 거예요. 보여주면 무조건 암기하는 겁니다. 자, 1번, 2번 풀고요. 5번을 풀 거예요. 3, 4번은 같은 문제 형태니까. 자, 내용 자체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y는 fx가 얼마냐면 x의 3승 마이너스 1입니다. 문제 잘 봐보세요. 자, 문제 1번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변합니까? 1에서 4까지 변하죠. 얘들아, 여기 봐봐. 이 평균, 자, 이 그림에서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를 설명했는데 x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변해요? a에서부터 b까지 변했죠? 이 문제는 1에서 어디까지? 1에서 4까지 변한다는 거야. 그 말 뜻이에요. 그래서 1에서 4까지 변하니까 a가 1이고 b가 4가 되는 겁니다. 자, 평균 변화율과 첫 번째 줄에 1에서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1에서 4까지의 평균 변화율이야. 그 평균 변화율을 나타내세요. b-a분의 fb fb-fa. 자, 1에서 4까지 첫 번째 줄 평균 변화율과 두 번째 줄 갑니다.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아까 제가 첫 번째 판서에서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거 기억자라고 이야기했죠? f'a를 어떻게 제가 이야기해 줬습니까? 한 번만 더 적어볼까요?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맞나? 기울기 맞고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이해돼요? 자, 이렇게 표현해 줬는데 두 번째 줄은 x는 a에서의 미분계수야. 아, 미분계수면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니까 이렇게 표현해 줘야지. 첫 번째 줄 끝에 1에서 4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두 번째 시작하는 거 a에서의 미분계수가 뭐한다? 같다고 합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순간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이 같다고 한다. 이걸 만족하는 a를 구해라. 그러니까 연습하는 겁니다. 용어 설명을. 자, 분모 얼마 3분의 자, F4 64에서 1 빼면 63, F1 1 집어넣으면 0이고 F'A는 어떻게 구할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도함수가 먼저 나와야 한다겠지. 자, 이거 도함수 한번 불러주세요. 얼마가 됩니까? 3x의 제곱 맞아? 이게 도함수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F'A야 x에다 a만 집어넣으면 돼. 알았지? 그럼 a를 집어넣으니까 3a의 제곱이 서로 같다고 한다. 좌변은 얼마? 21. 우변은 3a의 제곱이 돼서 a의 제곱은 7이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근데 a는 뭐가 됩니까? 1과 4 사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만족하는 a는 얼마가 되냐면 루트 7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말든 이해돼?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이야기일까? 그림으로서 한번 제가 보여줄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어떤 만약에 하나의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뒤에 갔을 때 이런 그림들의 의미를 해석해야 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안 그렸지만 3차 함수의 그래프 알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뭐 이렇게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와요. 알았죠? 자, x의 범위가 1이야. 1에서 4까지야.
1에서 4까지 평균 변화율이야. 그럼 1에서 4까지의 평균 변화율이가 빨간색이죠? 왼쪽에 그래프로 따지면 빨간색이고 F'A라는 것은 뭐야?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근데 기울기가 같아. 그럼 결국 뭐가 되지? 기울기. 여기에서 이 그래프에 나오면 접선을 긋습니다. 접선을 긋는데 요 기울기가 두 개가 평행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그 점이 x의 좌표 a가 얼마인 점입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식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고등학교 수원이나 수학에서 막 기울기 찾고 그러잖아. 그치? 기울기 찾고 그러는 것이 미분에서는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원이 주어지거나 이차 함수가 주어졌을 때 뭐 접선의 기울기 구하여라 툭툭 던져버리면 되지. 그치? 그런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림의 의미가 이런 그림이었다. 그 정도만 지금은 기억을 하시고요. 눈에 익숙하게끔 계속 연습하셔야 합니다. 자, 2번 문제는 이 뜻이에요. 자, 함수 3차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x의 3승 마이너스 x인데 2,6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자, 얘들아. 자, 요게 기본 내용 설명이야. 접선의 기울기야. 접선의 기울기예요. 아까 요거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예쁘게 적어볼게요. F'A는 첫 번째 줄,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자, 우리 친구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기울기는 누가 결정하냐면 Y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X의 좌표가 결정하는 거예요. 기울기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Y 찾아보지 마세요. X의 좌표가 도대체 얼마인 점이니? 2인 점이지. X의 좌표가 2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결국 뭘 구해달라는 거예요? F'E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접선의 기울기는 무조건 X좌표만 쳐다보면 된다. F'E가 되겠구나. 그럼 빨리 미분해야겠네? 미분하면 공식 쓰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네? 그죠? 그럼 여기다 1을 쑥 집어넣으니까 기울기는 얼마다? 11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울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는요, 용어 설명이고, 알겠지?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의 용어 설명이고, 2번은 접선의 기울기는 누가 결정한다? x의 좌표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용어 설명을 기억하시고, 자, 이제 오늘 우리 학생들이 연습을 해야 할 게, 자, 순간 변화율의 오늘 핵심적인 기억자 모양이 있죠? 그 연습을 제가 시킬 겁니다. 자, 5번 문제는 이거다. 그러니까 이거 결국 결과적인 이야기니까 이거 한번 가볼게. 우리가 만약에 앞전에 극한을 공부할 때 이거 극한값 구할 때 1 집어넣으면 0이고 분자도 0이니까 0분의 0꼴이었지. 이런 극한값을 구할 때 뭐하자? 인수분해 하는 거죠? 그죠? 이해돼요? 인수분해 해가지고 이 새끼들이 약분이 되는 거지.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마이너스 1이 답이 되는 거지. 답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찾았죠? 미분을 배우면 다음에 이런 식을 안 씁니다. 그냥 여기서 미분 때리면 돼요. 로피탈 정리라고. 미분 때리면 2x
요건 미분하면 x의 제곱 미분하면 2x, 3x 미분하면 3, 상수 미분하면 0.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답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앞에서 배웠던 극한을 구하는 방법을 다 알고 아는 학생들이 이렇게 썼을 때 풀기가 쉽지. 왜? 시험 문제가 서수형 문제가 등장해 버릴 수 있거든. 그래서 FM 쪽으로 푸는 방법은 꼭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5번 문제는 이 뜻이에요. F'A가 1 나왔다. F'A가 1 나왔다. 이 말을 딱 본 순간 이거야. 미분계수 공식 쓰세요라는 이야기야. 자, 미분계수 공식을 쓰는데 1번과 2번만 먼저 한번 봐보자. 리미터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우리 친구들 혹시요 핸드폰으로 찍었던 내용이 있으면 그거 보셔도 상관없어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게 1번 내용이고 그 다음에 2번 내용은 리미터 h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h분의 분자가 f의 a 플러스 2h 마이너스 fa 이걸 구해주세요 라는 이야기야. 자, 간다. 자, 이거의 극한값을 구해야겠는데 분모의 항이 하나야? 미분계수 써야 해. 분모의 항이 하나하고 2개 배웠어. 항이 하나일 땐 무조건 이 2개가 더해서 이 새끼가 돼야 해. 분모의 항이 1개면 무조건 이 2개가 더해서 얘가 돼야 해. 근데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은 변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절대 변형이 안 되는 겁니다. 아, 2개 더해서 얘 나와야 해? 그럼 A 플러스 H의 3승이 있어야 하니까 이 새끼가 H의 3승이 돼야 하는 거야. 그죠? 그럼 H의 3승이 되니까 H의 3승이 아니잖아. 그럼 H의 3승이 아니니까 H의 3승, H의 제곱 하면 원래 식하고 같은 식 아니에요? 됐죠? 자, 리미트는 앞전 시간에 배웠죠? 사칙 현상에 다 닫혀 있다고. 리미트는 사칙 현상에 다 닫혀 있으니까 이렇게 리미트를 주고 이렇게 리미트를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리미트를 주면 앞에 자 얘하고 더해서 얘가 나왔네요. 그래서 앞에는 뭐고 F'A가 되고 곱하기 뒤에는 이거 리미트 주면 뭐냐? H가 0으로 가? 그럼 이 새끼 0이잖아. 그죠? 이 0을 곱하니까 이거의 극한은 0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모의 항이 하나야? 더해서 얘 나와야 한다니까. 이 h가 있어야 해. 그럼 이 곱해주고 이렇게 변형을 하면 되겠다. 자, 앞에 있는 요놈 2는 그대로 적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요 기호를 이렇게 분배해 준다면 2개 더해서 얘가 나오니까 F'A가 될 것이다. 근데 F'A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극한은 2다라고 풀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미분계수 모양 맞춰 나가는 퍼즐 게임 하는 거예요. 모양 맞춰 나가는 거. 알았지? 말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공식을 제가 하나 적어 드릴게요. 천 번에 풀이 과정도 적어 놓고요. 알겠죠? 자, 이 공식 한번 봐봐. 이 공식은 어디에다 적냐면
오늘 너희들이 갔을 때 아까 내가 1번의 평균 변화율 설명해 줬지? 2번에 순간 변화율 내가 설명해 줬어. 그 다음에 3번에 도함수가 들어갔지? 그러면 2번과 3번 사이에 이걸 적어 놓으셔야 합니다. 이건 2번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엉뚱한 데다 적지 말고 2번과 3번. 2번의 제일 아래쪽에다가 당구장 딱 표시해 놓고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돼. 3번 바로 윗줄에다가. 알았지? 자, 내용을 아마 들어갑니다. 5-3번에서 내용은 이런 이야기예요. 자, 리미터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마이너스 f의 앞에는 a 플러스 mh가 되고 뒤에는 a nh입니다. 자, 그럴 때 여기에 플러스일 때 설명할게요. 알았죠? 플러스일 때 설명할 테니까 그냥 여기다 우리 친구들은 그냥 암기해서 그 통째로 암기하면 되는 거야. 시험 시간에 이걸 유도하면 안 되죠. 알았죠? 자, 갑니다. 근데 미분계수의 정의는 금방 제가 이야기했듯이 한 번 더 적어드릴게요. F'A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분모의 항이 하나면 A 플러스 얼마 H 마이너스 FA 이런 모양이 미분계수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요거 두 개 더해서 얘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요거 두 개 더해서 얘 나온 게 아니라 미분계수를 쓰려면 뒤에 FE가 있는 거야. 알았지? 다른 식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안 돼. FA가 있어야 하는 거다. 알았지? 그러니까 얘는 요거 두 개 더해서 얘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으로 바꿀 것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걸 얘가 적으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면 h분의 f의 a 플러스 mh 결과만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뭐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다면 어차피 결과만 이것만 적으셔도 상관없고 혹시 다음을 생각해서 한번 다 적어놔야겠다라고 한다면 적어 놓으셔도 상관없고 이렇게 해도 이 식은 변함이 없죠. 원리식에다 뒤에다 FA 조합법 빼면 원리식은 변함이 없잖아. 그렇지? 그럼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리미터 이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 풀어야 해요. H분의 자, 요거 두 개 묶을 겁니다. 자, 이거 두 개 묶으면 F의 A 플러스 MH 마이너스 FA 이렇게 묶고요. 마이너스 요거 두 개 묶을 거예요. 요거 두 개 묶으면 F의 A 플러스 NH 마이너스 FA가 돼서 이렇게 묶여집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 이해됐습니까? 됐나? 자, 이렇게 만약에 묶여졌으면 이 H를 파랑하고 빨강에다가 각각 한 번씩 줄 거예요. 파랑하고 빨강에다 한 번씩 주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파랑에다가 주면 F의 A 플러스 NH 마이너스 FA가 되고 빨강으로 가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면 H분의 빨강으로 갔을 때 F의 A 플러스 NH 마이너스 FA 1로 갑니다. 이해됐나?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분모가 항이 하나야? 두 개 더해서 얘돼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여가 M이 있어야지.
없는 M을 곱했으니까 앞에 식에다가 M을 또 곱해줘야죠. 그래야 약분돼서 동치가 될 거 아니야. 에? 더해서 얘 나와야 해. 그럼 여기는 뭐야? NH잖아. 그럼 여기다 N을 곱해주니까 여기다가 N이 곱해진 거지. 그죠? 그러면 앞에는 뭐가 됩니까? M에다가 두 개 더해서 얘가 되니까 F'A가 되구나. 뒤에는 마이너스 N에다가 두 개 더해서 얘가 되니까 얼마야? F'A가 되구나. 근데 이것은 F'A로 묶여지잖아. 그지? 묶여지니까 이 결과는 M, N, F'A가 됩니다. 자, 플러스가 되면은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걸려요. 이렇게. 알았지? 자, 근데 이게 한번 봐봐. 그럼 선생님 제가 잠시 원상복귀 시켜줄게요. 선생님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가 마이너스면요, 여기도 같이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H예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해서 얘 나와야니까 여가 마이너스 N이 곱해져야겠네? 그럼 마이너스 N이 곱해지니까 여가 마이너스 N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플러스가 되겠지? 그때는 플러스로 가버리는 거야, 연결고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결과가 똑같은 점이니까 뭐가 되냐면 우리 친구들은 무조건 뭐가 되냐면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하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가 되고 이게 플러스가 되면 마이너스가 된다. 자,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아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 결과는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암기해야겠지. 시험장에 가서 문제 풀 때 이렇게 풀 수는 없잖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알고는 있어야지. 그지? 이런 내용을 꼭 적어 놓으시고. 자, 간다. 자, 요거 극한값 구해요. 우리는 배웠어. 조금씩이네. M자리에 3이 있네. N자리에 2가 있어. 마이너스야? 그럼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야? 그럼 마이너스가 되겠네. 그럼 답은 얘가 되겠네. 근데 F'A가 1이었죠? 5 곱하기 1. 답은 얼마? 5가 되는 겁니다. 말뜻 알겠어요? 근데 이걸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 풀고 만약에 이걸 암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풀어야죠 시험장에 가서. 근데 너무나 시간이 아깝지. 무슨 말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아마 오늘 정리하고, 자, 다음 시간에, 자, 내일은 뭐가 되냐면, 자, 두 번째 미분계수를 보여주면서 변형 문제를 풀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미분 가능이라는 용어를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일단 공식은 몇 개 안 되니까 암기해 오고, 그리고 나서 극한과 연속 문제 풀면서 질문할 준비하시고, 자, 이동하겠습니다. 다음에 7로 이동합니다. 가운데 줄 앉지 말고 벽으로 조금 더. 가운데 줄